자, 1번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문제는 요즘 스타일이긴 하거든. 그 뭐냐면은 이제 경우를 좀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풀이가 약간 선생님이 하는 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답지 풀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고, 그 다음 A2가 152보다 작고 AK가 10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 최대값이 27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죠. 맞지? 1차식이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뭐죠? 네,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래서 이 직선이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얘를 보면은 그나마 좀 접근이 괜찮아요. 왜 그러냐? 자, 두 번째 항이 지금 뭐다? 152보다는 커야 돼요. 자, 여기 152가 일단 치고요. 얘보다 뭐하다고? 값이, 작습니다. 값이. 자, 그래서 여기 152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값이 뭐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 위에 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야 된다 이거죠. 되겠니? 그 다음 K번째 항을 넣으면은 100보다 크게 된대요. 그렇게 되는 네, 최대값이 27이다 이거죠. 자,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어떻게? 자, 최대값이 27이라는 것은 K에다가 뭘 넣었을 때는, 네, 27을 넣었을 때는, 즉 A의 27은 뭐가 되는 거죠? 100보다 네, 커야 돼요. 근데 28을 넣으면은 뭐가 된다고? 얘는 100보다 큰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28을 넣었을 때는. 그래서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되겠니? 자, 최대값이 27이라는 그 말 자체가 27을 넣으면은 조건에 부합하지만 그것보다 큰 28을 넣었을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왜? 28을 넣었을 때 이게 또 0보다 100보다 크다면은 이거는 최대값이 28이 되는 거잖아. 최대값은 그러니까 28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 표현에서 지금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27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알겠죠? 28 여기 있습니다. 그때 얘는 100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100보다 큰데 여기서 이제 값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고 28은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28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서 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A2가 있어야 되는 건 여기거든. 맞니?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점 지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뭐가 되게 중요해 버리는 거지?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여기 이 사이에 있는 한 점 지나면서 요 사이에 있는 한 점, 여기에 한 점 지나면서 여기 한 점도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이거는 자, 여기를 지나지 못했잖아. 28 일 때 100보다 작은 값은 못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지? 선생님이 아까 그은 것처럼 이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이고 직선이라 했을 때 공차가 뭐가 되는 거죠? 공차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1차 계수고. 맞지? 따라서 공차를 잘 세팅을 해야지만 이렇게 딱 지나가 주겠구나. 그러면 그 공차의 조건은 지금 여기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초항과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초항을 그렇죠. A, 그 다음에 공차를 D라 할까요? 그러면 27번째 항은 A 플러스 26D가 되겠지? 걔가 100보다 커야 돼요. 자, 그 다음 28번째 항은 A 플러스 27D가 되겠죠? 걔가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선생님 적었고, 원래 있던 거 있죠. A2가 152보다 작다. 얘도 적을게. A2는 A 플러스 D를 말하는 거지, 걔가 152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고, 얘를, 그렇죠. 연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D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연립을 하는 게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자, 부등호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A 플러스 26D가 100보다 크다. 지금 이 주장이잖아.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게 얘 보입니까? 자, 이 1번과 2번을 변변을 뭐 해도, 네, 더해도 여전히 부등호는 성립하겠죠. 작은 것끼리 더한 거 있지. 얘랑 더한 거 A 플러스 D 플러스 100 맞니? 자, 큰 것끼리 더한 거 A 플러스 26D 플러스 152 되겠니? 자, 얘가 여전히 큰 것끼리 더한 게 더 크겠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A가 소거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공차 있죠, 공차. 공차의 정보를 찾아내려고 A를 소거하려고 지금 이 연립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넘기면 25D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죠. 따라서 D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25분의 마이너스 52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2점 블라블라인데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는 지금처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지만 그치? 공차가 음수여야지만 지금처럼 이런 조건에 다 부합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D가 마이너스 2점 블라블라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림상 0보단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다음 모든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차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공차도 정수가 되어야 된다 다 해서 이 조건 얻어낸다면, 따라서 D는 뭐밖에 안 되죠? 이 범위 안에 있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만 가능합니다. 자, 이 결론을 선생님 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만약에 답지는 그래. 답지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 뭐 한 거예요? D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모순을 보고, D가 마이너스 2일 때 모순을 보고, D가 마이너스 3일 때 모순을 보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보다 사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다 모순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냈거든. 근데 선생님은 약간은 그 풀이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나마 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D가 마이너스 1이거나 D가 마이너스 2인 것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요. 자, 그럼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이거 D 값이 가능성 있는 것만 찾아낸 거지, 아직 저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즉 첫째 항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경우일 때 대입해보고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마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 있죠. 자, 이걸 다시 대입해보는 이 과정이 요즘에 좀 수능 스타일하고 약간 비슷한 겁니다. 알겠지? 자, D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선생님 아까 저기 그림을 그렸었는데 27번째, 28번째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27번째까지는 어때? 네, 100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되고, 28번째는 어때요? 10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도 돼요.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잘 생각해봐. 모든 항이 정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101, 맞지? 101이 가능해.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한 칸 갈 때 한 칸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00인 거죠, 100.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되는 거 있지. 이것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공차는 곧 기울기죠. 만약에 얘가 102가 27번째 항이 101에, 맞니?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나와요? 네, 101이 나와요. 무조건. 되겠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28번째 항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의 모순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위로 올라가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계속. 되겠니? 왜냐면 여기에 있는 점과 요 점 중에 하나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D가 마이너스 1이면 명백하게 A의 27은 뭐가 돼야 되고 101이 돼야 되고 A의 28은 뭐가 돼야 돼요? 네, 1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좋아. 아주 좋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A2가 근데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152보단 작아야 돼요. 그럼 A2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항사의 관계를 쓸 거야. 27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빼면 돼요? 이 둘을 빼면 그 차이를 보면 돼요. 맞죠? 25죠. 2와 27은. 그래서 2 빼기 27에서 마이너스 25D를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두 번째 항이 나오겠죠. 자, 여기 얘기한 거는 이 항 번호 사이의 차이 있잖아. 이 차이가 공차 차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손으로 적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의 M 빼기 A의 N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뭐 하면 돼요? 둘을 빼서 M 빼기 N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의 M은 A의 N 더하기 뭐가 되는 거지? M 빼기 ND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 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우리가 맨날 첫째 항하고만 했단 말이지. A1 해가지고, 맞죠? M-1의 D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이게 1이 아니더라도, 맞죠? 꼭 1이 아니더라도 1 아닌 값이 오더라도 괜찮다. 이거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사용한 거다.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10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D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면 얼마가 되죠? 126이 되죠. 맞니? 그러면 A2가 지금 152보다는 작아라고 했단 말이지. 자, 이 사실에 부합하죠. 모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하필이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게 마지막에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조건에 다 부합한다 이거야. 왜? 첫째 항이 126이라서 되겠니? 아, 두 번째 항이 126이라서 따라서 이때는 A1 우리는 A1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A1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만 한 번 더 빼주면 되잖아. 맞지?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26에서 1을 더해서 120 뭐가 되는 거지? 네, 7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공차가 뭐일 때? 네, 마이너스 2일 때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선생님 살짝 그래프만 살짝 그릴게. 두 번째 항은 152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네, 작은 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27번째 항은 뭐라고? 보다는 네, 커야 되죠.
그리고 28번째 항은 10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자, 이거를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으면, 자, 요 범위에 선이 하나 찍혀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선이 찍혀야 되고, 얘는 여기에 선이 찍혀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27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값으로서 모든 항이 정수니까 이게 100이니까 101. 맞지? 얘가 101이야. 그럼 공차가 근데 마이너스이거든. 공차는 곧 기울기죠? 자, 이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두 칸 떨어져서 99. 맞니?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조건에 다 부합하죠? 얘 지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켰어. 그럼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건 뭐야? 자, 얘가 여전히 152보다 작은지를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래. 알겠지? 이건 확인해봐야 돼. 자, 어쨌든 간에 101, 99 쌍은 괜찮아. 또 뭐가 됩니까? 여기가 102야.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죠? 100이 되면은 역시 이것도 괜찮죠. 자, 근데 이거 한 칸 더 올리면 이제는 안 되죠. 왜? 정수라고 했는데 103이 되는 순간 얘는 뭐예요? 101이 되잖아. 그럼 얘는 모순이거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가 지금처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A27이 101이고요. A28이 뭐죠? 네, 99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기억이라고 할까? 이거 기억. 자, 니은인 경우가 뭐라고? 지금처럼 A27이 10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28이 뭐죠? 1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예고한 것처럼 쭉 연결했을 때, 자, 두 번째 항이 152보다 작은지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항은, 자, 여기 27번째 항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25D를 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D가 얼마지? 마이너스 2거든요. 자, 그러면 101에다가 50을 더한 거네요. 그러면 151이죠. 아, A2는 지금 뭐다? 152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는데 지금 딱 들어갔단 말이지. 151이라서.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A1은 뭐냐라고 하면 A2에다가 뭐 공차를 한 번만 빼면 되지. 근데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2거든. 됐니? 그래서 151에다가 2를 더해서 153이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이건 가능해. 자, 두 번째 경우도 볼까요? 자, 이 보라색 경우도 쭉 선을 연결했을 때 얘가 152보다 작은지 봅시다. 자, 똑같이 하면 돼요. A2는 A27에다가 25D를 하면 돼요. 자, D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여기가 102에다가 50을 더한 거죠. 그러면 얘가 152가 되죠. 얘는 안타깝게도 모순입니다. 왜? 152보다 작아야 되는데 152가 나오면 얘는 작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A1 입장에서 가능한 거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개. 알겠니?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의 합은, 자, 둘을 더하면 200, 네, 80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알겠지? 자, 지금처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막 경우 따지기. 경우를 따져서 1의 경우라면, 2의 경우라면, 그 다음에 뭘 찾는 게 굉장히 핵심이냐면 모순을 찾는 게 핵심이야.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말이 되는 것만 남겨서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풀 수 있는데 머릿속에 있잖아. 이렇게 1차 함수 이제 그래프 개형이 살짝 잡혀 있으면 그래도 이거 따져 나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근데 그게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수식으로 된 풀이가 되니까 그때는 조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즉 1차 함수 기울기가 뭐죠? 공차가 되고 하는 이 1차 함수 개형이 살짝 머릿속에 잡혀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이번은 그냥 계산 문제라서 선생님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필요한 계산은 뭐냐면 1번 문제 했을 때도 했어. 뭐냐면 항사의 관계입니다. AM과 AN을 뺐어요. 등차 수열일 때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 M 빼기 ND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두 번째 식 보입니까? 자, A5를 이쪽으로 넘기고 A4를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이제 B7 빼기 B4가 될 거고 얘는 A8 빼기 A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8하고 5의 차이니까 요놈의 공차를 선생님 편의상 D1이라 할게. 알겠죠? AN의 공차를 D1이라 하겠습니다. AN의 공차를 D1, 얘의 공차를 D2로 할게. 자, 그러면 이거는 3칸 차이 나니까 3D1이 되겠죠. 자, 여기 7하고 4를 빼면 얼마지? 역시 3이죠. 그래서 3D2가 돼요. 뭐예요? D1과 D2가 같습니다. 그래서 D1과 D2 같으니까 그냥 선생님 그냥 편의상 D라고 할게. AN의 공차도 BN의 공차도 둘 다 동시에 그냥 D라고 둘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조건을 보세요. A3와 B5가 같대. 그러면 자, A1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세 번째 항을 잠깐 K라 할게. 그 다음에 BN의 수열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이지. 얘가 뭐라고? K라고, K. 되겠지? 근데 지금 뭐라고? 공차가 둘이 같잖아. 그러면 이 앞에 항은 뭐가 됩니까? 네, K에다가 D를 빼면 되는 거죠. 왜냐면 D를 더해서 얘가 된 거니까. 이제 앞으로 갈 때는 그 D를 공차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 빼기 2D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AN의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얘는 D를 몇 번 빼면 돼? 하나, 둘, 셋, 네 번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4D가 되겠지. 그래서 BN의 첫 번째 항은 K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뒀을 때 여기는 K-4D, 얘는 K-2D가 되겠네. 자, 이걸 왜 했느냐면은 자,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근데 이거 합공식을 써야 되거든. 근데 S20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초항을 알아야 되잖아, AN의. 그렇지. 그래서 AN의 초항이 지금 K-2D니까 이 놈을 2배. 플러스, 자, 항수가 지금 20이니까 19D 되겠니? 자, 2A 플러스 N-1의 D 말하는 겁니다. 자, AN의 공차도 D, BN의 공차도 D니까 이렇게 둘 수 있는 거고. 자, 얘를 2로 나누고, 항수 얼마죠? 네, 20을 해주시면 S20이 되는 거지. 자, 그 놈을 몇 배 했다 지금? 네, 3배 한 거죠. 그래서 앞에 3을 달아줄게. 그 다음 빼기 4, T15죠. 그러면 얘 T15, 즉 BN을 15개를 더한 거야. 그럼 BN의 첫 번째 항이 얘잖아요. K-4D. 그래서 K-4D를 2배 하시고, 플러스, 자, 항수가 지금 15니까 14D가 되겠죠. 자, 걔를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항수 몇 개죠? 이거는 15개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T15 이거 한 거야. 그냥 학공식 쓴 겁니다. 초항이 이거니까. 되겠니? 자, 그거를 몇 배? 4배 해서 뺐더니 뭐가 된다? 180이 된다. 자, 이제 한수만 좀 해볼게. 여기는 네,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하면 30.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계산할게요. 자, 2K.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D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5D가 될 거고. 자, 여기 얘랑 하면 2고요. 얘 30이죠. 맞지? 빼기 30에. 자, 여기도 2K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8D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6D가 되겠죠. 걔가 네, 180이 됩니다. 일단 여기 30, 30 이렇게 지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6이 될 거고. 자, 2K 마이너스 2K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15D, 6D니까 뭐요? 9D가 되겠지. 걔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얼마죠? 네, 3분의 2가 되겠네.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A20 빼기 B10 최종적으로 얘를 대답하면 되겠지. 자, 여기도 선생님이 요거 항상의 관계 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굳이 꼭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할 필요 없거든. 얘가 A1 플러스 N-1의 D잖아. 첫째 항으로 하자면. 근데 이거를 그냥 N번째로 한다면은 그냥 N 빼기 N 해서 N-ND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편의상 뭐가 세 번째 항이 편하고 얘는 다섯 번째 항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A3에다가 뭐 17D 이렇게 하면 돼요. 왜? 3 더하기 17 하면 20이잖아. 되겠지? 그 다음 얘도 B10을 갖다가 어떻게 다섯 번째 항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B5에다가 뭐 5D를 하시면 5 더하기 5가 10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가 그냥 B10이 되는 거야. 되겠니? 그 둘을 뭐 해라? 뺀 것을 우리가 원해요. 되겠니? 자, 얘가 K거든. 얘도 K예요. 그러니까 둘을 빼면 이건 없어져요. 따라서 여기서 계산하면은 뭐예요? 12D가 되겠지. 근데 방금 D가 얼마라고요? 네, 3분의 2라고 우리가 계산해왔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그냥 8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알겠지? 계산 문제고 계산해서 요거 항사의 관계 요거만 좀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빨리 반응을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되겠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항사의 관계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얘는 그냥 항공식 쓴 거야, 알겠지? 아무 거 없어. 그냥 항공식 써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자, 3번을 풀 때는 선생님이 하나 외우고 우리가 좀 풀자. 이거는 65번 있죠? 한번 나왔었어, 알겠지? 올림포스에서 65번에서 나왔었고 그때도 똑같이 설명했거든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등비수열 각각, 등비수열 각각을 역수를 취한 합이 있죠. 요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둘은 같지 않겠죠. 당연히 얘네 다 역수를 취했는데, 맞니?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있지. 걔들을 곱한 것을 곱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둘은 같아져요. 왜 그러냐면 얘를 다 뭐 하면 돼? 분배해봐. 분배하면 뭐예요? 얘랑 분배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니? A 사라지면서 AR에 N-1 나오겠죠. 얘 마지막 항이 나온 거야. 그 다음 이거 분배하면 뭐가 되겠어요? AR에 N-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분배하면 뭐가 되겠지? 그냥 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거꾸로 있잖아. 얘 순서에 거꾸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떤 관계냐면은 뭐만 보정해주면 되는 거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곱한 것을 얘를 요쪽에 하면은 곱해줘야 되고 여기다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R에 N-1 되겠니? 얘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음 내용으로 또 외워야 될 게 이것도 경우의 수 단원에서 했던 거고, 자, 지금 왜 다시 등장하냐면은 이게 등비수열하고 진짜 잘 어울리거든. 자, 약수의 총합은 약수 개수 공식은 당연히 알지.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둘 곱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건 약수 개수고, 그거 말고 약수의 총합은요. 자, 여기 보이죠? 요 소인수분했을 때 얘를 A의 뭐부터 0제곱부터 해서 1제곱, 2제곱에서 지금 P제곱, 끝제곱까지, 끝의 수까지 다 더하면 돼. 얘가 근데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 단원에서 다시 또 등장하는 거야, 약수 총합이. 자, 근데 인수가 A 말고 B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를 또 뭐 하세요? 0제곱부터 해서 Q제곱, 마지막 제곱까지 더해서 쓰시면 얘가 또 등비수열이죠. 맞니? 그 각각을 뭐 해야 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수 총합은 등비 곱하기 등비 형태로 항상 등장하게 돼. 자, 이게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딱 한 번만 할게 알겠지? 자, 약수라는 것이 여기 A0, A1, A2에서 A에 P까지 나오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B0, B1, B2에서 BQ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곱해서 나오는 거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약수야. 맞지? A1, B0, A2, B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AP, B0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돼. 맞지? 여기도 뭐가 있어요? A0, B1이 있을 거고 여기는 A1, B1이 있을 거고 A2, B1이 있겠죠. 그래서 AP, B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약수만 해도 이거 보세요. 여기서 몇 개 나옵니까? P 플러스 1개 나오고 여기도 P 플러스 1개 나오고 여기도 P 플러스 1개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다 더해라고? 응, 다 더해. 다만 어떻게 더하는 게 좀 좋아요. 네, 그냥 마구잡이로 더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가로로 먼저 더하고 걔네들을 다 뭐 다시 세로로 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B0가 다 공통이거든. 여기 B0, B0, B0. 그래서 B0로 묶어내면은 A0부터 해서 어디까지? A, P제곱이고요. 자, 이걸 다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B1이 다 공통이거든. B1, B1, B1. 그래서 B1부터 해서 B1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B의 Q제곱이 다 공통이거든요. 맞니?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다시 세로로 싸그리 더할 때는 이제 얘가 공통이잖아. 얘. 이 전체. 맞지? 그래서 이걸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 번만 선생님 보인 거고 이건 그걸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지금은 6의 n제곱이죠. 6의 n제곱. 6의 n제곱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n제곱, 3의 n제곱이야. 맞니? 자, 그런데 SM이라고 했죠. SM은 뭐냐면, 자, 이 약수의 총합입니다. 맞죠? 자, 지금 얘 M을 원하니까 선생님 그냥 M을 넣을게 알겠지? 여기다가 MM. 자, 약수의 총합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처럼 그냥 2의 0제곱부터 해서 어디요? 네, 2의 m제곱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도 있기 때문에 3의 0제곱부터 3의 m제곱 되겠지? 자, 근데 TN이라고 했어. TM은 지금 보다시피 역수, 그러니까 등비 각각의 역수의 총합이야. 지금 이거는 지금 진짜 혹시나 해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A, AR 제곱 이렇게 있는 등비 합이 있죠. 근데 역수의 합이란 말이지. 각각의 역수들을 취한 것의 합이야.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걱정해서. 자,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말이야. R-1에 R의 n제곱 빼기 1의 A잖아요. 이게 등차 합이잖아. 등비합. 근데 이 합을 그냥 역수를 취해버려. 이렇게. 얘의 역수.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아닙니다. 알겠지? 아니야. 왜냐면은 이거는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고 A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R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1-R분의 1에 n제곱이고 초항이 뭐예요? A분의 1이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게 뭐 똑바른 계산인데 선생님 좀 부탁한 건 뭐냐면은 이거 등비 합을 갖다가 그냥 순수하게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각각을 역수를 취한 합이지 합의 역수가 아니거든. 맞니? 그러니까 지금 TN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역수를 취한 것의 합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의 그 약수들이 이게 다 역수가 취해져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죠?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역수의 총합은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됐니? 자, 그래서 TM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역수를 취한 것의 총합을 구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역수들의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 처음 설명했던 그거 쓰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뭘로 바꿀 거야? 2의 0제곱.
2의 1제곱 해서 2의 m제곱으로 바꾼다면 보정을 해줘야 돼. 어떻게 보정? 자, 여기에 첫째 항하고 얘가 첫째 항이죠. 마지막 항 보입니까? 이것을 나눈 것을 곱하면 돼요. 되겠니? 그 다음 여기도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보정을 할게요. 이렇게 3의 m제곱 되겠지? 그러면 앞에 뭘 곱해주면 된다고? 얘의 첫째 항 3의 0제곱, 마지막 항 3의 m제곱을 곱한 것을 곱하면 돼요. 곱한 것을 나누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얘가 TM인 거야. 얘가. 되겠지? 그래서 TM, SM 보입니까? 자,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SM 빼기 로그 TM이죠. 그러면은 나는 로그 TM분의 SM, 로그 연산성질에서 얘를 구하면 돼요. 얘. 되겠지? 선생님 여기 1번씩, 2번씩 이렇게 했을 때 자, 얘 2번을 1번을 나누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TM분의 SM 되는 거잖아. 2번을 1번을 나누는 거야. 자, 요거 보이죠? 얘랑 얘를 나누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이거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맞지?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건 어차피 1이니까. 맞지? 이건 1이니까. 그냥 2m 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그냥 2m만 남겠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네, 3의 m만 남아요. 다시. 선생님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TM을 밑에, SM을 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변별을 나눈 거잖아. 2 나누기 1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좌변은 지금처럼 TM분의 SM이 될 거고요. 자, 우변은 얘랑 얘를 나눈 거기 때문에 같은 건 지금 소호가 되는 거라고. 남는 게 얘랑 얘밖에 없는데 이거 분의 1이니까 얘 분모에 있던 게 오히려 분자로 가서 얘 둘이 그냥 남아서 이렇게 적힌다고요. 되겠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 계산만 하면 되겠죠? 로그 계산. 자, 얘는 이제 더하기니까 뭘로 바꿔서 네, 이런 식으로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m 떨어지겠네. m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m을 묶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m을 묶어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m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야. 근데 로그 2는 0.30으로 계산하라고 했고 여기는 0.48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0.78m이 되겠죠. 0.78m. 됐니? 자, 그게 뭐보다 크라고.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10보다 커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얘가 10보다 크게 되는 그런 m을 찾으면 돼요. 그럼 m은 지금 이게 100분의 78이잖아. 그러니까 78분의 100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계산하면 12점 블라블라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최소의 m을 원하니까 12점 블라블라보다 커야 되니까 13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등비의 합과 등비 각각의 역수의 합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네, 이 둘을 썼을 때 한쪽에 보정을 해주면 돼. 알겠지? 첫째 항과 마지막을 곱한 것을 그렇죠? 큰 데는 나눠야 될 거고 작은 데는 곱해서 보정을 해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약수의 총합 공식을 꼭 외우세요. 야, 얘는 등비 수열에서 더 자주 나오겠죠. 네, 약수의 그 개수 공식은 여기 1-1 곱하는 거 있지. 그건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왔다면은 지금 얘는 이 계산 자체가 등비거든요. 등비 수열. 그래서 약수의 총합 공식도 꼭 기억을 해라.